자, 우리가 이제 39포인트 이사의 의무입니다. 자, 이사의 의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게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의무에 대해서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띄고, 나머지 앞에 부분 이제 경업 금지 의무까지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의무와 책임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섞어서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한 문제 이상으로 의무와 책임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의무에서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책임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이 의무에 관한 내용들은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자, 그래서 39포인트에서는 이제 382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사의 선임 및 회사와의 자기 관계 및 사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항에서 설명하고 있죠.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위임 관계가 있는 경우죠.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가 위임인 이제 우리 수임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위임 관계인데 위임 계약인데 그거는 이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수임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준용함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충실 의무입니다. 이사와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냥 이 2항의 내용은 선관주의 의무다. 요건 이제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시험에서 이제 문항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법상의 주의 의무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할 때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0점 정도, 50% 정도의 어떤 주의를 기울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60점, 60%, 70%, 80% 정도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추상적인 인입니다. 하나의 어떤 인을 맹글어 놓고 그 지위 직분에서 평균인으로서의 어떤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실 의무다라고 하는 건 충실 의무는 어떤 의무를 그 한 90%, 95%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주의 의무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충실 의무가 있고 충실 의무가 제일 큰 거고 선관주의 의무는 이제 어떤 6, 70% 정도 평균인 정도고 그다음에 가장 경한 거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다 이제 잊어버리고요. 첫 번째 주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사는 요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위인관계니까 준용하니까 그다음에 충실 의무를 주고 있다. 요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의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이사 382조의 사회 보면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문항으로 자주 들어가는 거죠. 이사 의무로 들어가면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가장 더 적합한 어떤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대리상의 92조의 3에 보면은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거기는 최초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여기 비밀 유지 의무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알아야 된다. 24년도에도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같이 이것도 의무에 어떤 속하는데, 우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이제 뽑아서 내겠지만,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파티에서 연결돼서 그냥 내고 마는 거죠. 이사의 권한에 보면요.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에 보고해야 된다. 이제 이사에 보고하는 거죠. 이것도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해서 이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권한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꼭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로 보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의무로 봐가지고, 394조, 3조 권한, 이사의 권한에서 사항과 사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사 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 요것도 이제, 요건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보고 의무니까. 이사는 회사의
회사의 현자에게 손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 중에 이런 거 집어넣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드물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더 아주 드물게 나오는 건데, 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회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수주주권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소수주주권, 단독주주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재무제표 기타 유사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가 단독주주권이고, 회계장부의 열람은 그 영업의 어떤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열람할 때 소수주주권을 100분의 3의 소수주주권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도 잘 안 하죠. 뭐 그냥 소수주권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올 때가 되긴 했지만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정관 등 비치 공시 의무 요게 까다로운 내용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 지점에 비치해야 된다. 본점 지점에 비치해야 된다. 본점에만 비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지. 이거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우리가 외워두면 틀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된다.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된다. 틀리는 거잖아. 이게 외우는 거죠. 요거 외우는데 요거 안 외워두면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는 거고, 안 외워두면 까다롭게 틀리라고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치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사채원부 이렇게 원본이죠. 원본 또는 복권을 명의계에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명의계에서 대리인과 해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다 비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주주가 단독 주주권을 행사할 때 회사 채권들도 같이 가요. 거의 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 단독 주주권을 행사할 때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다. 단독 주주권이다. 그다음에 소수주주권은 뭐예요? 네, 회계장부 열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의무인데 이 경업금지 의무도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론을 안 내니까 그냥 한 문항으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397조까지 설명해보고 바로 또 다시 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업금지 그러면 이제 상업사용인과 비교하는 거죠. 자,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상업사용인의 경우는 동종영업, 이종영업 가릴 것 없이 하니까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동종영업. 대리상도 동종영업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사용인을 빼놓고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상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업사용인은 상업사용인에게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상업사용인은 동종, 이종 가리지 않고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동종영업. 이종은 우리가 이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특정지위 취임금지, 요거는 이제 영업불에 속한 거래는 이제 협의의 의미의 경업금지, 대체적으로 요걸 이제 경업금지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특정지위 취임금지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업사용인을 빼놓고는 다 뭐예요? 동종영업이다. 그 다음에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요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그 이사의 결의가 자기의 계산을 한 것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업상인이 자기 계산을 할 때 영업주의 계산을 한 것처럼 일을 회사의 계산을 하는 거죠.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할 때 그 뭐야 영업주는 그죠? 사용인에 대해서 뭐야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에 대해서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문만 그대로 그냥 외워두는 거죠. 동종영업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70, 우리가 저기 17조의 사항에 보면은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이 없어요. 그것도 같이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 조문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하고는 나오고, 자기 거래는 뒤에서 설명하지만 자기 거래뿐만 아니라 그죠? 회사의 기임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도 같이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 별표 3개예요. 의무는 한 문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도 풀어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가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이 거래를 안 날로가 없는 거냐? 거래가 있은 날이죠. 이거 틀린 거죠.
1년 내에 계획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이익충돌, 경업금지는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거예요. 회사와 그 이사 간의 이익충돌, 상업사인 간의 그 영업주와 이익충돌, 공정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거 맞죠? 21년도에 나왔잖아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문항으로 들어가죠. 이사는 3분의 2 이상의 수, 요거는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자의거래 금지. 요 두 가지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이제 되는 건데 가반술소의 가반선성으로 이사의 결의는 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리는 거죠. 3분의 2 이상에 의한 거는 경업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해에서 동종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틀린 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 회사와의 거래 금지 요구 또 한번 보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책임도 하고 문제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